안녕하십니까. 문광철의 약선사랑. 오늘은 약이 되게 하는 약선 영양조리, 병증별 변증 시선과 계절약선입니다. 제3강, 뇌혈관 질환, 뇌졸중과 약선 요리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통계청 사망 원인 통계에 의하게 되면 이 10대 사망 원인의 첫 번째가 암이고 두 번째가 심장질환,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뇌혈관 질환, 폐렴, 자살, 당뇨병, 만성하기도 질환, 간질환, 운수사고, 고혈압성 질환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대부터 30대까지의 사망 원인의 제1위는 자살이에요. 그리고 40대 이후의 사망 원인의 1위는 이제 암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은 상당히 이제 우리 사회에서 사망을 일으키게 하는 원인의 절대적 우위를 점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어지는 뇌혈관 질환, 뇌졸중 이런 부분은 이제 3위를 달리고 있는데 2015년에 지금 현재까지는 3위이지만 2018년, 19년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이제 폐렴이 오히려 3위로 들어가고 뇌혈관 질환은 이제 4위로 떨어지는 것을 좀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위가 암, 심장질환, 뇌혈관, 폐렴, 자살, 당뇨병, 만성하기도 질환, 간질환, 우주사고, 고혈압성 질환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2014년도 대비를 보게 되어지면 폐렴이 5위에 있었던 것이 5위가 있었고 고의적 자해가 이제 그 사이에 있었죠. 근데 하나 오르가지고 내려가고 했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뇌혈관 질환이 이제 3위, 그 다음에 폐렴이 4위를 볼 수가 있는 거. 오른쪽 인구 10만 명당으로 보더라도 뇌혈관 질환과 뇌혈관 질환과 폐렴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데 뇌혈관 질환은 지금 좀 떨어지고 원래는 2위 정도에 있었던 것이 2005년만 하더라도 이제 갈수록 2015년, 2018년까지 올라가면서 점점 어찌 보면 이제 미리 예방하는 차원들이 이제 커지다 보니까 뇌혈관 질환은 오히려 이제 그 사망 순위에서 좀 떨어지게 되지고 폐렴 같은 경우 2005년에서부터 2015년, 18년 올라가면서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18년도 이 사망 원인 통계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보면은 2015년도 통계에 의하게 되어지면 뇌혈관 질환이 3위였던 것이었죠. 그런데 3위였었던 뇌혈관 질환이 4위로 떨어지게 되어지고 자살은 5위로 떨어집니다. 동시에 폐렴은 점점 1995년에서 2018년까지 오는 동안에 제일 밑에 자리 잡고 있었다가 점점 올라와서 이제 2018년도에는 3위를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지금 오늘은 뇌혈관에 관련된 부분이지만 특이하게 변화 추세를 이제 보여지고 있는 것이 이 폐렴과 뇌혈관 질환에 대한 부분인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지금 현재 어찌 보면 코로나 전국인데 이 폐에 관련된 염증, 폐에 관련된 질환, 면역 질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 약선상으로서는 많이 고려를 해야 될 사항들인 것은 분명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른쪽 표에서도 보시게 되어지면 2018년도에 접어들면서
폐렴과 뇌혈관이 3 사이로 이렇게 서로 바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오른쪽 하단에 보면 2018년 성별 사망 원인 분석을 해놓은 것을 보게 되어지면 남자와 여자의 경우에는 좀 차이가 있어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심장질환이 이제 2인데 폐렴이 3이죠. 그리고 뇌혈관 질환이 4입니다. 그러나 여자 같은 경우에는 뇌혈관 질환이 이제 3이에요. 그리고 폐렴이 4입니다. 폐렴과 뇌혈관 질환에 또 남녀 성별 그 순위가 사망 원인이 서로 이제 다른 것을 볼 수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이 폐렴과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뇌혈관 질환, 또 심혈관계 이런 질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 주목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암 같은 경우는 사망 원인의 거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독보적인 부분이죠. 이 부분은 우리 약선에서도 예방 차원에서 어떻게 이 암을 예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계속 연구를 해야 될 거고, 또 부단히 실습을 통해서 확장을 시켜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폐렴과 뇌혈관 질환의 차이들이 지금 현재 시대의 환경적인 원인들에 의해서도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꼭 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뇌졸중의 응급환자, 응급실 도착 소요 시간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 뇌졸중 같은 경우는 뇌에 출혈이 일어나기 때문에 응급을 요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은 6시간 이상 지나서 응급실에 도착하는 경우가, 그리고 내원하는 경우가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1시간 미만은 한 20%, 거의 휴증이 아주 적은 상황으로 2시간도 14%, 3시간은 8%, 이 정도 되면은 휴증이 그나마 상당히 좋을 수 있는, 예후가 좋을 수 있는 뇌졸중의 경우가 될 수가 있는데, 3시간이 넘어서 6시간, 그리고 6시간 이상 지나서 응급실이라든지 병원을 입원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뇌혈관을 뚫어주는 그런 약을 써도 효과가 그렇게 크게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뇌졸중은 그 뇌졸중의 그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는 3시간 이내에 병원을 찾아서 처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2013년도 통계이긴 하지만요, 뇌경색증과 뇌출혈, 우리가 일반적으로 뇌졸중이라 하게 되지면 뇌경색증과 뇌출혈, 이 두 가지를 거의 다 같이 보고 이제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뇌출혈이 일어나지 않고 뇌의 혈관에 경색증이 보이고 있는 막힌 형태를 보게 되지면, 그게 거의 한 90% 정도가, 거의 8, 90% 정도가 뇌경색증이고, 그 다음에 뇌출혈은 거기에 한 10에서 20% 정도가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 환자 수만 보더라도 46만 2천 명이 뇌경색이고, 뇌출혈 같은 경우는 5만 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거의 한 90%는, 거의 8, 90%에 해당되는 부분은 뇌경색증이다. 뇌의 혈관이 막혀서 나타나는 그러한 증상이고, 뇌출혈은 한 10% 조금 넘는 그런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정도. 그래서 뇌출혈보다는 뇌경색이 굉장히 위험한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더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뇌졸중은 어떻게 발생을 할까요? 일단은 뇌의 말초 혈관이 분포되어 있는 그 부분에 혈관들이 막혀 있는 상황, 즉 뇌혈관의 경색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이제 하나가 있겠고요. 또 동맥이 막혀가지고 영양이 제대로 공급되거나 그리고 산소가 공급되지 못해서 나타나는 또 그 뇌졸중이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심장으로부터 이제 그 심장 동맥을 통해 가지고 그 상지로 그리고 경동맥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피가 올라가게 되어지는데 그 올라가는 피 속에 혈전들, 핏덩어리가 이제 있어가지고 그 핏덩어리가 뇌 속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어질 때 역시 뇌졸중의 부분이 보이게 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뇌경색으로 인해서 막혔었던 혈관 그리고 약한 혈관이 터지게 되어질 때 역시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다. 뇌졸중이 발생하게 되면 지금 뇌경색이 진행되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골든타임 3시간을 잡아라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뇌졸중이나 뇌경색이란 뇌출혈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반드시 이런 증상들이 이제 같이 동반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지럽고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린다. 한쪽이 흐리게 보이거나 두 개로 겹쳐 보인다. 갑자기 주위가 뱅뱅 도는 것처럼 심하게 어지럽다. 그리고 말이 어눌해지거나 상대방 말이 이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심한 두통이 생기거나 구토 증상이 있다. 한쪽 얼굴이나 팔다리가 저리거나 마비가 온다. 갑자기 침이 한쪽으로 흐르고 입술 감각이 없어진다. 이렇게 되게 되면 본인이 알아차리고 빨리 병원으로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워낙에 급하게 오다 보니까 사실 중요한 부분은 3시간에 그 병원을 내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곁에 있는 사람이 주변 사람들이 이걸 알아채고 빨리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굉장히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그 십선혈을 이제 그 출혈을 시키는 이제 출혈을 도구를 가지고 손끝을 따주는 것도 응급처치를 하나의 방법은 되겠어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병원으로 입원하게 된다면 훨씬 더 효과가 더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의 뇌졸중 환자 추이를 보게 되어지면 사실은 꾸준히 늘어가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 이 부분은 굉장히 주의를 요하는 질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뭐 현격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조금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을 하게 되어지더라도 자가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질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혈압이라든지 혈당이라든지 콜레스테롤을 측정을 하고 꾸준히 이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들을 이제 치료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금연을 하거나 과도한 음주에 대한 부분도 주의를 반드시 요해야 됩니다.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사실은 어려운데 이 발병 6개월은 거의 절반 정도가 독립적인 생활이 어렵고요. 1년 정도 지나면 한 38%, 2년 33%, 4년, 5년, 6년, 한 7년 정도 돼야 거의 이제 정상인에 가깝게 회복이 되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꾸준히 자가 관리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그 부분을 볼 수가 있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보니까 이제 한 2년 지나고 3년에 접어들어오니까 꾸준히 운동을 하고 또 약선도 이제 드시면서 발가락 같은 경우도 이제 잘 펴지고 손가락도 펴지고 손가락에 움직이는 것도 훨씬 낫고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 운동도 더 많이 하시고 마비되었었던 팔 같은 경우도 활용해서 이제 청소 같은 경우도 이제 하시고 이제 많이 스스로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많이 이제 느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음식에 관련된 부분을 보시겠는데요. 아래에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에서
음식은 싱겁고 골고루 먹고 채소와 생선 섭취는 충분히 하라. 매일 30분 이상 꾸준히 운동하고 적정한 체중을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 뇌졸중의 의심 증상이 다시 나타나게 되면 빨리 이제 병원을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뇌졸중이란 뭘까요? 뇌졸중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그리고 터짐으로 인해 가지고 뇌 조직이 손상되어 나타나는 신경학적 증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출혈은 손상된 뇌혈관이 팽창하거나 터지면서 뇌 안에 피가 고이는 것이고, 뇌경색은 혈전 등이 뇌혈관을 막아가지고 뇌에 혈액이 공급되지 못하는 것이다. 증상으로는 출혈량과 부위에 따라 서로 이제 다르고, 손발 마비나 언어 장애, 호흡 곤란, 편마비의 부분이 나타나죠. 호흡과 혈압을 조절하는 뇌 영역이 손상되게 되면 혼수 상태 또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이 뇌졸중의 예방수칙 10계명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는 자신의 혈압을 알고 적정한 수준의 혈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당 관리를 잘하고 고지혈증을 치료하고, 흡연자들은 무조건 담배를 끊는, 그리고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고 매일 30분 이상은 적절한 강도의 운동을 하고, 술은 남자는 하루에 2잔, 여자는 하루에 1잔 이하로 마신다. 소금 섭취를 줄이고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한다. 부정맥과 심장질환에 대한 치료를 한다. 뇌졸중 증상을 숙지하고 증상이 생기면 즉시 신경과 병원으로 가고, 이런 증상이 다급하게 나타나면 응급실에 바로 3시간 이내에 내원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뇌졸중 발병 시 뇌경색증과 뇌출혈 증상의 구별 방법입니다. 뇌경색 같은 경우는 이제 허혈성 뇌졸중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뇌경색은 이제 뇌동맥이 이제 막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 지방이나 혈액, 조직 덩어리가 뇌동맥 속에서 막혀지는 현상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뇌동맥이 경화되어져서 이제 또 역시 혈전이 막혀지는, 그래서 뇌동맥 경화 증상으로 인해 가지고 뇌동맥이 이제 협소해지게 되어지면 그 안에 혈전들이 작은 혈전이라 하더라도 이제 잘 통과되지 못해 가지고 역시 이제 그 문제를 발생을 하게 되는 거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뇌동맥이 경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지방이나 혈액이나 이 조직 덩어리가 많아가지고 끈끈해서 또 생기는 거라 한다면 이제 혼수 상태나 이 반신마비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반신마비 같은 경우에 이제 뇌색전의 경우에 같은 경우는 그 뇌색전이 있는 부위에 반신마비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뇌동맥 경화에 의한 부분을 본다면 뇌혈전이 만약에 오른쪽 부위에 핏덩어리가 만약에 막혀 있다 그러면 왼쪽에 편마비가 올 수가 있고요. 또한 이 손발 저림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뇌출혈성 이제 뇌졸중 같은 경우는 사실 뇌동맥이 이제 터진 거잖아요. 약한 부위가 터졌을 때는 홈이나 이제 반신마비가 올 수도 있고, 이제 혼수 증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편마비는 오지 않은 거라 한다면 이제 뇌 내에서 이제 출혈이 있는 것이고, 그러나 편마비는 없고 혼수 증상만 만약에 있는 경우라면 지주막 하에 이제 출혈이 이제 발생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출혈성 뇌출혈은 이제 동맥이 터져서 그렇게 되어진 거고, 허혈성 뇌졸중인 이제 뇌경색증 같은 경우에는 뇌동맥 경화로 인하던 지방과 혈액과 조직 덩어리가 뇌동맥에 막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다.
그리고 오히려 이 허혈성 뇌졸중 같은 경우 뇌경색에서 편마비는 이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출혈성 같은 경우에는 지주막 하출혈일 경우에는 편마비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뇌경색증하고 이제 좀 비슷한 유형이 이제 노인들의 이제 우울증인데요. 이 부분이 일반 우울증과 뇌경색에 대한 부분과 이렇게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인 우울 환자의 상당수가 혈관성으로 나타나고 뇌 모세혈관이 막히면서 생겨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기억력 저하의 부분이 이제 보이고 그걸 의심되어지게 되면은 고등어나 시금치 등을 이제 많이 섭취해서 그 예방을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혈관성 우울증의 원인 자체가 바로 이제 그 전두엽을 이제 막힌 경우에 나타나게 되는데, 기억력과 집중력이 저하되거든요. 그리고 또 피질하 영역이 만약에 막힌 경우가 된다면 행동이 이제 굼뜨다든지 구부정한 자세가 나타나든지, 만약에 모세혈관이 과도하게 막힌 경우라 한다면 이제 혈관성 치매가 이제 의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우울증하고 비슷하게 나타나는 뇌졸중 같은 경우 뇌경색에 대한 부분들은 그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겠고요. 꾸준히 가벼운 산책을 하면서 주 3회 정도는 뇌졸중에 좋은, 뇌경색에 좋은 그런 음식을 드시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그렇다면은 이 뇌혈관 질환과 뇌졸중에 좋은 식품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신경세포, 뇌신경세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뉴런과 이 축삭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발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오징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징어를 꾸준히 잘 먹는 것도 오징어의 축삭을 먹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작업이 아닐까 싶어요. 오징어의 축삭 같은 경우에 사람의 신경의 축삭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눈으로 발견을 못하죠. 현미경으로 봐야 이제 보일 수가 있는 건데, 오징어의 축삭 같은 경우는 직경이 1mm 정도로 두껍기 때문에 사실은 실험을 할 때 전극을 직접 댈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그 단순한 그 축삭을 통해 가지고 오징어가 움직이는 이런 활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신경세포의 움직임에 직접적인 관여하는 것이 이제 오징어다 보니까 우리 그 상응요법을 하고 있는 우리 약선이나 동양학에서의 관점으로 볼 때 뇌신경세포를 살리게 하는, 또 활발하게 움직이게 하는 형태로는 오징어도 좋은 식재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전만 하더라도 뇌신경세포는 다시 재생이 되지 않는다, 다시 생겨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최근의 연구에 의하게 되면 뇌신경세포가 더디긴 하지만 새로운 그 세포를 만들어내기도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한쪽 세포가 막히게 되면 다른 쪽의 더 역량이 강화되어져서 이제 부족한 부분을 이제 메꾸는 그런 것이 또 가능해진다. 그래서 뇌 신경세포의 활성화 작업은 이제 필요하다, 이런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 한다면 오징어를 통해서 축삭이 발달되어 있는 그런 식재료를 통해서 뇌신경세포를 활성화한다는 것이 그렇게 터무니없는 이야기만은 아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늘이 되겠습니다. 마늘은 이 뇌혈관 질환과 뇌졸중에 좋은 식품이 되겠는데요. 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효과와 심장의 수축력을 강화시켜가지고 항암 효과 및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혈액 속에 인슐린량을 높여주기도 하죠. 그래서 뇌졸중을 예방하는 데는 아주 효과적인 식품이라고 소개해 드립니다. 뇌혈관 질환과 뇌졸중에 좋은 식품으로 또 콩이 있겠는데요. 이 콩은 이소플라본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재료입니다. 그래서 이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 세포의 손상과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고, 또는 강력한 항산화 효과로 인해서 손상된 세포를 정상세포로 회복시키는 데도 역시 도움을 줍니다. 동맥 기능도 역시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콩 같은 경우, 즉 대두콩 같은 경우는 이제 종종 중풍의 언어가 어눌한, 그리고 편마비, 얼굴 쪽에 편마비가 보여지고 있는 그런 뇌졸중, 뇌경색 증상에 많이 사용되어져 왔었거든요. 그래서 칙뇨찬뇨 같은 경우에 책에서도 이 대두콩을 삶은 물을 일정량 잘 상복을 하게 되어지게 되지면 언어불이라든지 편마비를 풀어주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등푸른 생선도 역시 뇌혈관 질환과 뇌졸중에 좋은 식품이 되겠는데요. 등푸른 생선의 오메가3 지방산이 혈소판 응집과 염증 반응, 혈중 중성지방 농도를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요.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DHE는 바로 이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뇌를 건강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불포화 지방산을 이 오메가3, 이 불포화 지방산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좀 불완전한 지방산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막 불에 익히고 튀기고 볶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좀 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구워 먹는 방법보다는 탕으로 끓여서 먹는, 예를 들어서 고등어라고 한다면 고등어 매운탕 같은 경우가 좋겠고요. 그 고등어 매운탕을 끓이게 될 때 신선한 녹황색 채소가 많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 항산화 작용을 하는 녹황색 채소와 불완전한 불포화 지방산이 같이 만나서 안정적으로 이 지방산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등푸른 생선이 좋다고 해가지고 이것만 이제 구워 먹게 되지면 그 안에 있는 불포화 지방산이, 오메가3 지방산이 제 역할을 사실 못해요. 만약에 이걸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부분이라 한다면 반드시 채소와 함께, 녹황색 채소와 함께 샐러드처럼 이렇게 같이 먹어주는 것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고버섯도 뇌혈관 질환과 뇌졸중에 아주 좋은 식품이 되겠는데요. 표고버섯 속에 들어있는 이 아미노산, 불포화 지방산, 이 비타민은 이 혈액을 맑게 해줄 뿐만 아니라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을 분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표고버섯의 에스코스테린이라고 하는 이 성분은 비타민 D로 변하는 성질들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칼슘 흡수를 돕는 역할들을 하며 각종 성인병들을 예방하는 데 굉장한 도움을 주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양파는 혈압을 낮춰줄 뿐만 아니라 육류와 함께 먹으면 콜레스테롤 증가를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다 해서 어떻게 보면은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는 최고의 식재료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맛을 내기도 할 뿐만 아니라 또 이게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들도
아주 잘하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뇌졸중 환자가 의외로 이제 적어요. 그 이유는 고기를 그렇게 먹으면서도 적은 이유는 바로 이 양파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녹차를 많이 마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아무튼 하루에 양파 한 개 정도만 이제 꾸준히, 한 개가 어렵다 한다면 반 개 정도라도 먹어주면 참 좋다. 물론 이제 양념을 통해 가지고 먹는 방법도 있겠지만, 생 양파를 이렇게 초장 같은 데나 양념장 같은 게 찍어 먹는 방법을 통해서도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파의 이제 플라보이노드 성분 자체가 혈관을 강화시키고 동맥을 부드럽게 만들어준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기름진 육류들을 드실 때는 반드시 양파와 함께 드시는 것이 이제 아주 좋은 그런 효과를 기대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물성 기름 또한 뇌혈관 질환의 뇌졸중에 아주 좋은 재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름 지질 성분은 뇌혈관 뿐만 아니라 뇌세포를 이루고 있는 세포막을 형성하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 되는 성분들이죠. 그 중에서도 이 식물성 기름은 이 불포화 오메가6 이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맑은 혈액과 혈관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뇌졸중 예방에도 이제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식물성 기름 같은 경우는 이제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하는 특징, 즉 불안정한 그 지방산의 구조를 지니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부분이 불안정하냐? 이제 빛이라든지 열이라든지 온도에 대해서 그리고 산소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합니다. 좀 불안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불포화 지방산 같은 경우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 다중 불포화 지방산으로 이렇게 구분되어지는데 좀 불안정한 부분은 다중 불포화 지방산이 훨씬 더 불안정하고, 단일 불포화 지방산은 이제 다중 불포화 지방산에 비해서는 이제 덜 불안정하겠죠. 그러나 이 불포화 지방산, 이 지방산 자체는 꼭 필요한 그 지방산이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꼭 사용이 돼야 되거든요. 사용이 되기 위해서는 불안정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어떤 결론이 나게 되냐면 산화가 일어나는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에 산화를 막아줄 수 있는 재료와 함께 해서 같이 사용을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이 오메가6계 지방산들을 효과적으로 운용하는 오히려 방법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면역을 오히려 증강시키게 되어지고 혈액과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면서 예방할 수 있는 효능이 더 이제 강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산화를 막아줄 수 있는 것들의 식재료가 이제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듯이 항산화 식물들입니다. 그래서 항산화 물질이 다량 들어있는 녹황색 채소들이나 과일들, 비타민 계열들과 함께 이 불포화 지방산의 섭취, 즉 식물성 지방산을 같이 사용을 하게 되면 그 효과는 훨씬 더 큰 기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식물성 기름을 가지고는 이제 튀기고 볶고 막 열을 가하고 불쇼를 하는 그런 음식들보다는 샐러드의 음식으로 가장 적합하고, 이런 샐러드의 음식이 혈관을 더 건강하게 만들고 뇌졸중을 예방하는데 큰 더 관여를 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뇌졸중에 좋은 식재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징어, 흑마늘, 마늘, 그 다음에 콩, 그리고
등푸른 생선, 표고버섯, 양파 이렇게 그리고 식물성 기름들을 살펴봤는데 그 다음에 이 해조류 같은 경우에도 해조류도 내주 중에 뇌경색에 좋은 재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조류는 미네랄과 비타민이 이제 다량 포함되어 있어서 식이섬유가 풍부해 이제 변비에도 도움이 되고 칼로리도 낮아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죠. 뇌졸중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은 바로 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준다는 차원에서 역시 뇌졸중, 뇌경색에 도움이 되어지는 식재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